내용이 어려워. 그지? 독해하는데 되게 어렵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다 봐봐. 잘 생각해봐. 얘가 지금 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58페이지야, 58쪽. 자, 철학 지문은 기본적으로 뭐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얘는 반복이 많다. 알겠지? 그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있잖아. 이게 왜 자꾸 어렵냐? 했던 말 또 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지?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독해는 생각하면서 읽는 거거든. 근데 잘 봐봐. 이거는 좀 뭔가 그래도 이제까지 비문학 독해를 많이 했으면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줄 거야. 일단 철학에서 있잖아. 무슨 얘기가 나오냐? 맨 처음에 시작이 이성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이성이라는 건 어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 이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거냐면 뭔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이성이라 그래. 알겠지? 그치? 그럼 옛날은 있잖아. 옛날 철학은 무슨 생각인 거냐면 이 이성이 퍼펙트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만 있으면 이성만 있으면 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과거의 철학에는 있잖아. 이렇게 이성 중심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있었어.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보통 이성 중심이라는 게 무슨 철학이냐? 근대 철학이거든? 얘가 바로 근대야. 알겠지? 그지? 근데 이성이 퍼펙트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있잖아. 이성의 반대말로 등장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감성, 그리고 그 다음에 감각, 지각 이런 말들. 알겠지? 감성, 감각, 지각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그건 뭐야? 이성의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리고 또 칠판 봐.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잖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성을 무슨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요거는 선천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근데 봐봐. 감성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지각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이건 우리가 뭐 하면서 경험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냐? 이것은 후천적이게 되는 거. 알겠지? 그지? 얘는 앞에 건 선천적인 거고 뒤에 건 후천적인 거야. 됐죠? 자, 잘 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 이거는 후천적인 거야. 경험을 통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있잖아. 봐봐봐. 옛날에 이성 중심의 근대 철학은 어떤 거냐면 인간이 퍼펙트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린 모든 걸 알 수 있다. 알겠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 이성 중심에 대한 뭐가 일어나느냐? 반성이 일어나. 알겠죠? 그지? 그럼 반성이 일어나면 결국 그게 뭐로 이어지는 거냐? 인간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똑같이 반성하는 거야. 야,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알겠지? 그지? 철학의 흐름이 이렇게 가. 그리고 또 있잖아. 이성은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어떤 거냐면 보편적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비문학은 봐봐. 선생님이 계속 뭐 알려줘? 대립구조 알려준 거 있잖아. 그럼 이성을 통한 거는 보편적인 거야. 누구나 이성이 있으니까 그 이성으로 대강 비슷비슷한 생각을 해. 그지? 근데 요거는 뭐냐면 후천적인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 말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그럼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라 이건 어떤 거야? 특수하고 개별적인 거야. 그럼 봐봐. 이 말이 무슨 말하고 통해? 보편이라는 것은 무슨 성하고 연결되는 거야? 동일성이랑 연결돼. 알겠지? 그지?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럼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것은 이질성하고 연결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니까. 알겠죠? 각자의 눈으로 본다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봐봐. 이게 비문학에서 특히 무슨 지문, 철학 지문은 모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통하는 게 있는 거고 독해를 많이 해보면서 있잖아. 아, 요런 흐름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능력이 생겨야 추상적인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거야. 내 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그럼 봐봐봐.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지 생각하는 거를 잘 봐봐. 알겠지? 자, 그럼 봐봐. 간다. 맨 처음에 뭐 나와? 이성주의에다 딱 밑줄 그어놔. 이성주의 철학자가 있어. 그럼 딱 우린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얘네들은 이성이 퍼펙트하다는 생각이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도 뭐 나와? 이성을 통해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봤대. 그지? 그러면 아, 이 이성을 통해서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거구나. 이성이 퍼펙트하다고 본 거야. 근데 끊어.
이러한 앞에서 끊어. 그럼 이러한 앞에서 끊고 누구로 가? 쇼펜하우어로 가. 그지? 그럼 잘 봐봐. 그럼 이렇게 해서 쇼펜하우어는 앞에 있는 애들하고 어때? 대조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리고 잘 봐봐. 독해할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이성은 두뇌 작용에 불과하며. 그럼 봐봐. 너네 입장에서는 이성은 두뇌 작용에 불과하며 그러면 어때? 뭔 개소리냐 싶잖아. 그지?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생각하면서 읽어. 그럼 봐. 앞으로 어때? 이성은 어때? 본질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하겠어? 이성의 한계 지적하겠죠? 결론은 뭐가 안 된다? 맨 뒤에 비출구어 인간은 어때? 본질 이해할 수 없다. 알겠지? 그치? 그럼 칠판 봐. 쇼펜하우어의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성이 있어봤자 세계 본질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인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쇼펜하우어야. 그럼 이제 이 문단 봐. 그럼 자기 생각을 뭐라고 했느냐? 기억. 거기 나오지? 세계는 나의 뭐라고 했어? 표상이다.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단어가 있어. 그 지나치기 쉬운 단어가 바로 뭐냐? 요거야. 나라는 거. 알겠지? 그치?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야. 그럼 칠판 봐. 요 나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냐? 사람마다 다른 거야. 알겠죠? 사람마다 자기의 눈으로 뭘 본다는 거야? 세계를 본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의 표상이라 그랬대. 그럼 봐봐. 너네가 체크해 키워드. 표상은 뭐냐? 인식할 때 어때? 오감으로 지각한다. 거기 딱 나오죠? 얘가 우리가 어때? 지각을 하는 거야. 그지? 지각한다는 게 오감으로 지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지? 그게 오감 지각이야. 그리고 두뇌에 떠올린 뭐가 된다? 이미지야. 그럼 봐봐. 지각을 통해 떠올린 이미지가 바로 뭐가 돼? 표상인 거야. 그지?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뭘 따른다고 나와 있냐? 충분 근거율이라는 걸 따른대. 알겠지? 그지? 그럼 충분 근거율은 도대체 뭐냐? 이건 있잖아. 인간이 어떤 사물을 표상할 때 다른 거하고 구분하게 만드는 등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뇌에 작용하는 제일 중요한 거. 늘 문장에서 중요한 건 서술어야. 알겠죠? 그리고 봐봐. 우리 눈에는 이제 이게 들어와야 돼. 인간 뭐라고 나와 있어? 개개인이라는 단어. 거기다가 형광펜 하는 거지. 알겠지? 그지? 그럼 개개인의 뭐에 해당해? 인식, 원리에 해당한다. 포인트가 이거야. 개개인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봐봐.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나오잖아. 보통 어때? 이성은 보편이다. 근데 어때? 감각, 지각 이런 것들은 어때?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니까 다른 거지. 그럼 이건 어때? 특수한 거. 그럼 개개인이라는 걸 나온 순간 무슨 말? 사람마다 다르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봐봐. 비문학 독해를 잘 하려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출제되는 요소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같다, 다르다의 대립구조. 알겠지? 모두가 똑같다. 근데 다 다르다. 그죠? 그럼 칠판 봐. 개개인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충분 근거율이라는 건 사람마다 어때? 다르다는 거니까 이질성이란 뜻인 거야. 알겠지? 그지? 다 달라. 됐죠? 그럼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잖아. 이런 충분 근거율에 입각한 표상이 현실 세계 경험하게 하는 근거니까 이거에 의해서만 인식이 돼. 그지? 그리고 또 결국은 즉이라는 접속어는 있잖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럼 즉 어떠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A가 아니라 B구조. 그럼 표시해야죠. 실제 세계에다 세모해. 실제 세계에다 세모하는 거야. 결국 뭐에 입각한 거야? 충분 근거율에 입각한 거야. 알겠지? 그치? 그니까 칠판 봐. 말이 좀 어려운데 잘 봐봐. 알기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봐봐. 잘 봐. 사람마다 봐봐. 뭐가 다 다른 거냐면 우리 인식을 지배하는 거에 뭐가 있을까? 개개인의 인식을 지배하는 거에 어떤 게 있어? 내 경험도 있죠? 내 배경 지식이라는 것도 있지? 이런 기타 아니면 나의 뭐가 있겠어? 가치관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봐봐. 세계를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럼 너네 생각해봐. 이런 걸 바탕으로 여기 뭐가 있어? 실제 세계가 있어. 알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실제 세계를 우리는 내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사람은 너네 봐봐봐. 그거 알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알겠죠? 너네도 마찬가지잖아.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야. 어떤 뉴스 기사를 봐. 그럼 뉴스 기사에서 어때? 내 가치관에 대해서 따라서 그걸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봐봐.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실제 세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실제 세계의 온전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겠어? 모르는 거지. 알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마다 다 뭐가 달라. 지식, 가치관, 경험이 다 다른 거잖아. 그럼 내 생각을 바탕으로만 이걸 인식하니까 이 총체적인 모습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인 거야. 알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럼 잘 봐봐. 자, 칠판 봐. 다시 볼 거야. 그러면 이성주의라는 건 누구나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쇼펜하우어는 어때? 우리는 세계는 어차피 표상이야. 표상이라는 건 뭐다? 개개인의 인식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뭘 모른다? 본질을 모른다는 거야. 알겠죠? 그죠? 이해되지 어떤 건지. 그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 그렇다면, 자, 질문 던지니까 체크해놔. 그럼 실제 세계는 뭐냐? 그럼 칠판 봐. 요 실제 세계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뭐라고 했느냐? 의지라고 했대. 알겠죠? 같다는 거는 이거 표시해놔. 실제 세계는 의지야. 그럼 의지라는 것은 뭐냐? 뭔가 맹목적인 거야. 그리고 실제 그 자체야. 알겠죠? 그죠? 그럼 이건 실제 그 자체고, 그리고 칠판 봐. 얘는 뭘 따르지 않는 거냐? 충분 근거율을 따르지 않는 거야. 그럼 칠판 봐. 잘 들어. 내가 앞에 있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 못했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인간은 충분 근거율로 봐. 근데 실제 세계는 어때? 충분 근거율을 따르지 않아. 그럼 인간은 결국 어때? 이걸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지는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하고 단절된 게 아니야. 아, 그럼 칠판 봐. 요 의지하고 똑같은 게 무슨 말? 실제 세계인 거죠? 그지? 그래서 잘 들어. 요 실제 세계랑 우리가 표상하는 거랑 뭐는 아니야? 단절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단절된 게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인 거냐? 우리가 표상하는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의지가 객관화된 거래. 또 말이 어렵죠? 얘는 의지가 뭐된 세계다? 객관화된 세계다. 그지? 내 표상이라는 거는 의지가 객관화된 거래.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의지가 인간의 감각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말이구나. 객관화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각기관이 포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거. 그러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짚어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철학은 뭐가 많다? 반복이 많다 그랬죠? 그럼 잘 봐. 집중해. 그러면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가치관으로 뭘 봐? 실제 세계를 봐. 그 말이랑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우리도 어때? 감각기관 포착하는 내가 바라보는 거. 내 가치관에 대해서 다 따라서 듣는 거. 그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뭘 봐? 얘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됐지? 그럼 이 방식으로 보는 거래. 그럼 예를 들어 괄호해. 그럼 예를 들어 있는 부분은 괄호 표시해놔. 스스로 읽어. 됐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본대. 그리고 객관화 정도 차이에 따라서 어때? 이런 애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객관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무슨 형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됐죠? 그래서 따라서 동그라미 해놔.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거 모두 결론 내리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은, 모든 동그라미 해야지. 선생님이 늘 강조하죠. 앞에 붙어있는 모든, 어떤, 이런 애들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 모든하고 어떤이란 단어가 왜 중요하면 독해할 때 있잖아. 전체를 드러내는 말인지 아니면 부분을 지칭하는 말인지 구분을 똑바로 해야 돼. 그죠? 그럼 모든 사물은 하나 의지로부터 각자 형태로 나타나.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 잘 들어. 하나의 의지로부터 각자 형태로 나타났다. 그럼 칠판 봐. 그럼 앞에 거 바탕으로 이해하는 거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의 의지라는 것은 무슨 세계? 실제 세계. 의지가 실제 세계죠? 그럼 칠판 봐. 실제 세계를 각자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 무슨 말? 내 뭐에 따라서? 충분 근거율에 따라서 내 시각으로 본다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기 쉽게 예를 들어주면 봐. 요 실제 세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잘 봐. 자, 이거 예를 들어보자. 실제 세계가 비트코인이야. 알겠죠? 그죠? 그럼 이게 비트코인이야. 근데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있잖아. 나만의 방식으로 뭐 보는 거야? 내 경험, 가치관에 따라서
얘가 가치가 있는 건지 이거는 종이 쓰레기에 불과한 건지 이런 것들 생각이 어떻게 해서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칠판 봐. 실제 세계 비트코인. 그럼 사람마다 뭐에 따라서 충분 근거율이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전히 어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막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도 어때? 저거는 무가치한 거다. 자산 없는 가치 없는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야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나 이거 자식한테 물려줄 거다.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거야. 그죠? 근데 칠판 봐. 아무도 사실 뭐 어때? 비트코인의 실체, 전체, 이 본질에 대해서 진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뿐인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잘 봐봐. 그럼 칠판 한번 봐. 여기에서 각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건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야? 무슨 성? 사람마다 다르다는 뭐? 이질성이 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니까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읽잖아. 그럼 이 글이 진짜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포인트는 뭐로 수렴되냐? 하나로 수렴이 돼. 알겠지? 마지막 문단까지 읽어보면 칠판 봐. 그냥 이거야. 철학이 아까 선생님이 반복이 많다고 하는 게 이거야. 일단 옛날에는 어때? 이성이 짱이다. 이성을 뭐 통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해? 아, 이성은 보편적인 거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는 동일성이야. 됐죠? 근데 쇼펜하우어는 무슨 생각이다? 이성을 통해서는 어때?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왜 이해할 수 없냐? 이거야. 실제 세계는 뭘 따르는 거야? 따르지 않아. 충분 근거율이라는 걸 따르지 않아. 근데 인간은 뭐에 따라서 충분 근거율에 따라 이거를 보는 거니까 결국 이걸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충분 근거율은 뭐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마다 다 다른 무슨 성? 이질성인 거지. 알겠죠? 됐죠? 항상 대립구조를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달락이 끝났어. 이해되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칠판 봐봐. 이제 요거 지울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오느냐? 요거 나달락 가기 전에 또 선생님이 잘 나오는 철학의 대립구조를 말해줄 거야. 자, 칠판 봐. 나달락에서 앞에 보면 이런 거 나와. 옛날 철학에 이게 있어. 물질이 짱이자. 딱. 물질 중심으로 보는 게 있고 아니다. 정신이 짱이다. 정신 중심으로 보는 철학이 있어. 알겠죠? 물질 중심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느냐? 정신 중심도 있어. 됐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와. 물질 중심으로 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얘네들을 자연주의라 그래. 그리고 정신 중심으로 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관념론이라고 나와. 알겠지? 됐지? 오케이? 그리고 칠판 한번 봐. 다른 말로 이런 것도 있어. 물질 중심으로, 야, 물질이 짱이다. 라고 하는 물질 중심의 이론 중에 뭐도 있느냐? 유물론이라는 것도 있어. 너네 모의고사 봤던 거에 나왔었어. 알겠죠? 유물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자가 오직 유자. 이 유자는 오직 유자야. 물이라는 것은 물질이야. 그래서 오로지 뭐밖에 없다? 물질밖에 없다. 그래서 유물론이라 그래. 됐죠? 그래서 딱 봐봐봐. 아, 옛날엔 뭐다? 물질이 짱이다. 관념이 짱이다. 요게 있었다.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거 이해할 거야. 나달락 한번 봐. 58페이지입니다. 세계의 본질은 뭐냐? 그럼 짝지어. 관념론 미출고. 그럼 관념론 미출고 뭐다? 정신만 딱 미출고. 연결해. 관념론은 정신이 중요하다고 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끊어. 어디 앞에서 끊어? 반면 앞에서 끊어. 그럼 반면 앞에서 끊고 자연주의 미출고. 됐지? 그럼 자연주의 미출고 그 밑에 어디 미출? 실험, 관찰, 검증. 그지? 그럼 칠판 봐봐. 어차피 이거잖아. 물질이 바로 뭐가 가능한 거야? 실험, 관찰, 검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자연주의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구나. 물질이 중요하다는 거구나. 정신의 반대말이 물질로 나와. 됐죠? 근데 하지만 끊어. 새로운 사람 나와. 가브리엘에다 비출고. 됐죠? 그럼 가브리엘은 뭐라고 하냐? 이러한 관점들이 각자 실제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건 세계의 본질을 논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그럼 칠판 봐. 밑줄거 봐. 세계의 본질을 논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해야 돼. 밑줄거. 그럼 잘 들어. 이 문장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 봐봐. 항상 비문학은 숨어있는 전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앞에 거 생각해보자. 앞에 가달락에서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야. 됐죠? 자, 근데 반면에 보니까 나달락에 나타나는 누구는 가브리엘은 무슨 입장이야? 봐봐. 야, 너네 이렇게 가면 세계 본질 이해 못해. 라고 비판을 한 거야.
그럼 얘는 뭘 전제로 깔고 있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지. 그지?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가브리엘은 있잖아. 세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야. 알겠죠? 됐죠? 근데 다만 가브리엘 생각은 뭐대로 하는 것은 물질 중심이나 정신 중심으로 가서는 뭐가 안 된다? 세계 본질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칠판 봐. 그럼 가브리엘은 자기가 내세운 이론이 뭐냐? 실제론이라는 거거든? 그럼 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가능하다는 생각이겠어? 세계의 본질 이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겠죠.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봐봐. 늘 이 생각해. 문학은 팩트만 보는 거야. 해석과 추론을 하면 안 돼. 근데 비문학은 어때? 생각하면서 추론하고 그 뒤에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59페이지에 한번 봐. 그러면 신실제론이라는 것은 뭐냐? 물질 미출국고 비물질 미출국고 다 실제야. 아, 그럼 칠판 봐. 무슨 생각하면 돼? 잘 들어. 얘네들은 뭐냐? 지들 것만 실제라는 거야. 얘는 물질만 실제. 얘는 뭐만 실제? 정신만 실제. 그지? 근데 가브리엘은 뭐냐? 야, 너네 싸우지 마. 그냥 다 실제야.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가브리엘의 생각은 있잖아. 정신, 물질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실제다. 얘가 바로 가브리엘인 거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자, 그런데 얘네들은 있잖아. 어떤 하나의 대상 영역에 포함이 돼. 밑줄. 하나의 대상 영역. 그리고 이 대상 영역은 뭘 가져? 설명할 수 있는 특정 법칙을 갖고 그리고 그것은 어때? 대상 영역마다 다르다. 다르다 밑줄 긋는 거지. 됐죠? 그럼 봐봐. 포인트가 이거야. 대상 영역마다 뭐는 다르다? 법칙은 다르다. 아까 얘기했죠? 같다 다르다. 차이점이 중요하다는 거. 그지? 자, 그리고 이런 대상 영역에는 대상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담고 있는 정황이 있어. 그걸 사실이라 그래. 아, 이 대상 영역에는 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상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얘네들 사이의 관계 정황을 담은 거야. 됐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예를 똑바로 봐. 앞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뒤에 예를 들어줘요. 그럼 예를 들어 가령. 자, 앞에서 끊어. 가령 앞에서 끊어. 가령 괄호 해놔. 그래서 너네가 읽어봐. 접시하고 사과는 뭐라 그래? 대상이라 그래. 됐죠? 그리고 근데 사과가 접시 위에 놓여 있어. 그럼 칠판 봐. 사과가 접시 위에 놓여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사과하고 접시 사이에 뭐가 나타나?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지? 그럼 그게 바로 뭐가 돼? 사실인 거야. 됐죠? 그러면 결국 가브리엘은 뭐냐? 그 문단 맨 끝에 어떤 게 진리인지 판별이 가능한 건 사실일 뿐이고 그럼 칠판 봐. 얘는 진리 판별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얘만 사실만 진리 판별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얘가 있잖아. 뭐가 되면 참이 되면 뭐가 돼? 진리가 된다. 됐죠? 그러니까 사과가 접시 위에 놓여있다 그랬어? 그럼 진짜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참인 거야. 됐지? 자, 이제 문단 바뀌어. 그럼 가브리엘은 인식 주체가 사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건 곧 어때? 의미장을 통해서 이제 또 어려운 게 나와. 칠판 봐. 의미장을 통해서 뭐에 접근한 거래? 세계에 접근한 거래. 됐죠? 그러면 의미장이라는 건 뭐냐? 얘네가 어떤 대상 영역의 대상을 인식할 때 구체적이고 여기 밑줄가 이제 구체 밑줄고 그리고 특정 밑줄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잘 봐봐. 봐. 구체. 특정이야. 그럼 무슨 말? 다 다르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사람의 이론에 따라서 어때? 뭐는 다르다? 의미장은 다르다. 알겠지? 그지? 구체 특수에다가 밑줄 긋는 거야. 그죠? 그럼 특정한 방식으로 보는 거래. 그럼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을 뭐라 그래? 실제한다. 아, 의미장에 나타나는 대상이 있어. 그럼 얘 보고 뭐라고 부른다? 실제한다라고 한다. 됐죠? 그럼 예를 들어 괄호해. 뭔 소리인지 앞에 거 보면 또 몰라. 그래서 얘 들어주잖아. 내 손이 어때? 지금 봐봐. 내 신체라는 의미장에도 나타나. 근데 내가 어때? 글로 묘사돼. 그럼 그래도 나타나. 꿈에도 나타나면 거기도 나타나. 알겠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어때? 의미장에 따라서 다 실제한다는 거야. 그럼 즉 동그라미. 아까 얘기했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쓴다.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장이 밑줄 동등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는 뜻인 거야. 의미장이 동등하게 나타나. 그리고 모든 밑줄구어. 모든 의미장에서 나타나는 소는 뭐야? 모두 각각의 의미장에서 뭐다? 실제다. 알겠죠? 그럼 봐봐. 이 의미장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 알겠죠? 그리고 그 애들은 뭐야? 동등해. 그리고 동등하게 뭘 한다는 뜻이야? 공존한다는 뜻인 거야. 그죠? 그리고 거기 나타난 대상은 어때? 실제가 된다는 거. 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하지만 끊어. 가브리엘은 하나, 작은 단위수가 중요하다 그랬어. 하나의 의미상에 있다고 해서 참은 아니다. 최소한 어때? 2개 이상 존재해야 뭐가 돼? 의미 있게 사유하고 토론이 가능하고 참과 거짓을 밝힐 수 있다. 그럼 칠판 한번 봐. 얘가 지금 이거야. 2개 이상의 의미장에 존재해야 우리는 어때?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칠판 봐. 잘 봐봐. 자. 앞에 쇼펜하우어하고 되게 비슷해. 여기서 가브리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잘 들어. 의미장은 뭐라 그랬어? 구체적이고 특정한 거라 그랬지. 그지? 의미장이 다르면 대상을 바라보는 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봐봐. 자, 칠판 봐. 아까 뭐 얘기했어? 비트코인 예 들어줬죠? 알겠죠? 그지? 그럼 봐봐봐.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의 봐. A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있잖아. 진짜 어때? 그냥 돈의 가치도 없을 때 있잖아. 그죠? 그냥 이제 던져주고 있었던 거. 막 뭐 컴퓨터로 문제 풀면 이거 주는 거였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봐라. A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있잖아. 야, 비트코인이 나중에 있잖아. 1억, 2억 갈 거야 라고 해. 알겠죠? 그지? 그럼 얘 의미장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고 뭐가 돼? 실제하는 거죠. 그지? 근데 봐. B, C, D. 얘가 뭐야? 비트코인 2억 간다 그랬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 저 개새, 저 미친 거 아니냐? 그지? 막 이랬던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떠니? 얘네 의미상에는 실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어때? 2개 이상의 의미상에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토론이 불가능했던 거야. 그지? 근데 사람들이 어때? 비트코인? 비트코인? 각자의 생각이 막 생겨요. 그럼 이제 어때? 2개 이상의 의미장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가능해? 비트코인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 그니까 잘 들어. 봐봐. 자, 칠판 한번 봐. 그니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거랑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랑 근본적으로 비슷한 게 있어. 그게 무슨 말? 쇼펜하우어도 결국 이거야. 사람마다 뭐는 다르다. 대상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다르다. 됐죠? 그리고 가브리엘도 이거야. 사람마다 세계를 바라보는 의미장은 다 다르다. 알겠죠? 근데 그 의미장은 모두 어때? 동등하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그리고 2개 이상의 의미장에 존재해야 뭐가 가능해? 토론이 가능하고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잘 들어. 봐봐. 이 지문이 선생님이 이런 걸 이해하라는 거야. 엄청 어렵게 느껴지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쉽게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뭐야? 비문학의 대립구조. 이것도 결국은 뭐의 대립구조야? 보편, 그리고 특수, 동일, 그리고 이질성. 요 대립구조잖아. 알겠지? 철학의 흐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다 이거야. 알겠죠? 옛날엔 하나만 중요하다, 보편이다, 다 똑같다, 이거야. 근데 지금으로 오는 철학은 어떤 거냐면 다 달라, 다 중요해, 다 생각이 다른 거야. 알겠지? 다 다양해. 이걸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가브리엘도 그거지. 그치? 사람마다 관점은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단. 딱 봐봐. 잘 들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에 딱 보면 결국 신실제로는 나오잖아. 다양한 관점을 다양한 관점이 각자의 실제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충돌하는 현대사회에서 확실한 진리를 던져줘.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 옛날에 얘네들은 어때? 야, 우리 것만 짱이야. 얘네도 우리 것만 짱이야. 라고 했는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한 거야? 야, 싸우지 마. 너네 다 좋아. 이렇게 해준 거야. 다 의미 있어. 그지? 다 인정해.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세계. 그럼 칠판 봐. 뒤에 문제 나와 있죠? 그럼 봐라. 다양한 관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세계라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는 거야? 그 세계는 이것이 자신의 관점에 따른 것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계는 뭐 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됐죠? 다른 관점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 우리 것만 맞다고 생각해. 근데 가브리엘은 무슨 생각이야? 싸우지 마. 평화롭게 살아. 너네 다 맞아. 다 의미 있어. 하고 인정을 해준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선생님이 이거 지난주에도 알려줬잖아. 이런 걸 무슨 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거 무슨 성? 상대성.
알겠죠? 그죠? 이런 게 상대성이야. 너네 다 맞아. 너네 다 좋아. 그지? 이질적인 거 인정해주고 다양한 거 인정해주는 거. 알겠죠? 됐죠? 그럼 칠판 봐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봐라. 쇼펜하우어가 있어. 가브리엘이 있어. 둘의 생각에 뭐가 있어? 공통점이 있어. 그럼 공통점은 뭐야? 뭘 강조한다는 거야? 이거야. 이질성, 다양성, 개별성, 상대성을 강조한다는 거. 다 생각은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죠? 근데 칠판 봐. 차이점이 있어.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봐봐. 충분 근거율로 보니까 다 다르게 봐. 그러니까 얘 생각은 실제 세계는 뭐 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야. 됐죠? 근데 반면에 가브리엘은 어때? 이런 걸 통해서 봐봐. 다양한 관점들이 계속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뭘 할 수 있다? 우리는 실제 세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야. 알겠지? 뭔 소리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이 봐봐. 선생님처럼 잘 들어. 요렇게 지금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겠지, 당연히. 근데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리고 이 생각을 해. 철학은 뭐가 많다? 아까도 얘기했죠? 반복이 많다. 알겠지? 같은 말도 하고, 같은 말도 하고, 같은 말도 하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문제 봐봐. 뒤로 가봐. 많이 틀리는 문제 있습니다. 65번. 자, 65번에다 별표해봐. 이런 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들어. 이게 모의고사 3학년 애들 모의고사 나왔던 방식이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냐? 기억 옆에다가 표시를 해놔. 어떻게? 가브리엘 동그라미, 쇼펜하우어 X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럼 간다. 기억 한번 봐. 자, 밑줄 달라질 수 있다. 기억 맨 뒤에 밑줄 그어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어때?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다 뭐라고 해? 쇼펜하우어 동그라미, 갓 동그라미. 알겠죠? 그죠? 쇼 동그라미, 갓 동그라미야. 됐지? 자, 그리고 니은 봐. 니은 맨 뒤에 밑줄 그어. 자, 이성으로만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근데 봐봐. 쇼펜하우어 절대 X죠. 그지? 이성을 통해 본질 파악 못한다 그랬어? 가브리엘도야. 가브리엘은 뭐냐면 이성 하나로 보는 게 아니야. 왜냐면 칠판 봐. 아까 얘기했잖아. 가브리엘은 이 모든 것들이 공존해야 어때? 세계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니은, 쇼 X, 가 X. 됐죠? 자, 그리고 디귿으로 가. 모든 경험은 우리가 감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정되며 밑줄 실제는 이해할 수 없다. 아, 그럼 뭐야? 쇼 동그라미 가 X가 되겠죠. 그죠? 가브리엘은 실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니까. 그지? 자, 그리고 리을 봐. 원자로부터 구성된 물질 밑줄 그어. 물질, 물리적 법칙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칠판 봐. 이게 뭐야? 요거. 물질 중심 무슨 주의? 자연주의. 알겠죠? 그럼 리을은 자연주의죠? 그러니까 누구야? 쇼펜하우어도 X, 가브리엘도 X. 요렇게. 알겠지? 그지?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선택지 읽는 게 편해지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표시하고 가는 거야. 됐죠? 그럼 정답 몇 번 나와? 4번 나오겠죠?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66번. 이건 이제 선생님 설명했어. 만약에 선생님 이런 걸 제가 못 풀겠어요 라고 하면 내용 일치 안 되는 걸로 일단 뭐에 가야 돼? 속어에 가야죠. 그지? 그럼 봐봐. 기억은 누구 생각이냐? 쇼펜하우어고 니은이 가브리엘이야. 그지? 그럼 간다. 일단 1번 한번 봐. 의지를 감각기관으로 포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니은은 어때? 맨 뒤에 밑줄 그어. 여기가 틀렸다. 공존할 수 없다. X.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가브리엘은. 자, 그리고 정답 니은이죠. 경험하는 세계는 뭐에 따른 거야? 충분 근거율에 따라 떠올린 이미지. 오케이. 그리고 니은은 뭐야? 하나 것만으로 몰라. 의미상이 여러 개 공존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뭐가 가능한 거야? 실제 세계 접근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2번이 정답. 됐죠? 그럼 밑에 3, 4, 5번도 역시 이런 식으로 보면 돼. 됐죠? 아마 많이 틀린 건 뭐냐? 67번. 그럼 칠판 봐. 67번도 뭐로 푸는 거예요? 이걸로 푸는 거야. 그리고 잘 들어. 자, 머리 선생님 봐봐. 잘 봐. 67번 같이 보기에 뭐가 나타나냐? 사례가 나와. 근데 너네가 오해하는 게 있어. 보기에 사례가 나오는 순간 너무 여기에 집착해. 너무 집착하지 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정답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다? 지문에서. 특히나 누가 나오면 학자 이름. 학자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특히 지문이 중요해. 알겠지? 그럼 간다. 보기는 다 읽었겠죠? 그럼 갈 거야. 일단 1번 봐. 쇼펜하우어 밑줄 그어. 쇼펜하우어 밑줄 그어. 그리고 맨 뒤에 밑줄 그어. 모두 아들이 표상.
알겠죠? 그죠? 감각기관으로 지각해서 표상하는 거. 그리고 2번 봐. 쇼펜하우어 미출구. 됐지? 그럼 얘네들은 어떤 거야? 뭐야? 미출 의지가 객관화된 정도가 다르다. 앞에 나와 있었죠? 쇼펜하우어 의지 객관화된 정도에 따라서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그지? 자, 그리고 3번 가브리엘에다 미출구. 가브리엘에다 미출구. 그리고 맨 뒤에 미출구 정황은 진리판별 가능. 미출. 됐지? 그럼 맞죠? 아까 가브리엘이 뭐라 그랬어? 대상은 진리판별을 못해. 하지만 어때? 그 대상의 관계를 담고 있는 무엇은 정황을 사실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가 가능하다? 진리판별이 가능하다고 보았죠? 그지? 그러니까 3번도 맞아. 그리고 4번 봐. 달리 미출구. 그럼 쇼펜하우어하고 누구하고 비교해? 가브리엘하고 비교하는 거죠? 쇼펜하우어하고 달리 가브리엘은 상상 속 뿌리랑 착각한 사슴을 모두 실제 미출구 모두 실제 미출구 이거 고르는 애들 진짜 많아. 그럼 봐봐. 이것만 보지 마. 앞에 가서 봐. 앞으로 가. 앞에 59페이지로 한번 가. 59페이지로 한번 가. 59페이지에 보면은 딱 나와 있어. 어디 보면 되느냐? 밑에서 있잖아. 잘 봐봐. 하나, 두 문단 올라가. 밑에서부터 어떻다?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도 되겠구나. 그지? 그럼 봐.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 예시 나와 있는 거 있죠? 손 나오는 부분. 그거 손 나오는 부분 찾으면 되겠다. 거기에 보면은 그 예시 다음에 즉 있는 문장 있죠? 거기 뭐라고 나와? 각각의 의미장에서 모두 실제라고. 알겠죠? 꿈에 등장하든 아니면 어디야? 글에 등장하든. 알겠죠? 그럼 각각의 의미장에서 모두 실제잖아. 그러니까 4번 맞는 거지. 됐죠? 근데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쇼펜하우어는 아니야. 알겠지? 쇼펜하우어는 어때? 모두 실제라고 하지 않았어. 쇼펜하우어 입장에선 있잖아. 뭐가 실제야? 칠판 봐. 얘는 뭐만 실제야? 의지. 알겠죠? 이것만 실제야. 나머지는 실제 아니야. 알겠죠? 그지? 그래서 4번 맞아.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야. 그럼 봐봐. 이제 쉬워. 쇼펜하우어 미출구. 맨 뒤에 미출구. 서로 다른 실제로 보겠군. X. 자, 칠판 봐. 쇼펜하우어는 뭐라 그랬어? 실제는 뭐야? 의지야. 이거는 뭘 따르지 않아? 충분 근거율을 따르지 않죠? 그지? 근데 우리는 봐라. 얘를 뭐 하는 거야? 표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표상이라는 건 뭘 따르는 거라 그랬어? 충분 근거율을 따르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표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뭐야?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잖아. 그럼 여기 뿔이 뭐야? 표상이야. 알겠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뭐 뿔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나부랭이는 다 표상이란 말이야. 그럼 표상은 뭐가 아닙니까? 실제가 아닌 거죠? 그지?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야. 가브리엘은 이걸 다 실제로 봐. 각각의 의미장에 따라서 다 실제한다. 그지?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걸 뭐라고 보지 않아? 실제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칠판 봐. 잠깐 봐봐. 연습을 자꾸 하자. 봐. 이게 우리 봐봐봐. 내년에 이제 모의고사 보면 지금하고 방식이 좀 바뀌잖아. 그래서 요 스타일이 몇 번 문제로 나오냐? 4번부터 8번까지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요 지문을, 이런 철학 지문을 한 20분 동안 읽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시간 안에 모의고사 못 푸는 거야. 알겠죠? 철학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머리에 선생님처럼 해석을 해야 돼. 반복이 많다. 그리고 맨날 이걸 봐봐. 철학은 항상 무슨 구조로 읽는 거냐? 대립 구조로 읽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은근히 결국 진짜 봐봐. 밑바탕에 세상 별거 없어. 밑바탕에 계속 뭐가 깔려있는 줄 아니? 이거야 그냥. 절대성, 상대성. 밑바탕에 결국 이게 매일 제일 많이 깔려있는 거야. 절대성, 상대성. 보편성, 특수성. 알겠죠? 그죠? 일반성, 개별성. 이런 애들. 알겠죠? 자, 모두 다 똑같다는 거. 서로 다 다르다는 거. 알겠죠? 철학의 모든 흐름이 이런 식으로 왔어. 알겠지? 그리고 요즘 봐. 요즘은 무슨 시대야? 다양성하고 개성의 시대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즘 철학도 다 그래. 모든 학문이 다 그래. 다양성으로 가는 거야. 다 다양성으로 가는 거. 옛날에는 다 어떤 거냐? 기준 하나로 보고 있잖아. 하나만 옳다라고 했던 거거든. 근데 지금은 뭐냐? 아니야. 하나만 옳다고 하지 않아. 지금은 다 옳다. 너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